우리가 못 놀면 걔들도 못 놀아야지. 안 그래? 그게 내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통제하느라고 차가 엄청 막힐 거라 하던데 내일 맞을 거예요. 일요일. 뉴스에 나오더라고. 내일 어디 나가면 안 돼. 거기에 통제되면 이제 다른 데 이제 차가 엄청나게 막히지. 자, 4-214페이지 한도에 보세요. 법인세 계산구조 다시 한번 쓸게요. 법인세 계산구조 이렇게 썼습니다. 결산상 단기순이익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금사립, 송금사립, 그리고 송금사립, 입금사립 하고 나면 이제 차가감 소득금액이라는 게 나올 거야. 이 차가감 소득금액이 기부금 한도 초과액,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사립. 요거 기억나? 기부금과 관련된, 기부금 한도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여기에 나타난다고. 그래서 여기에 안 나타난다고. 여기에 나타나는 게 뭔데? 175소식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그래서 우리 앞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보면 기부금 한도와 관련된 세무조정 여기 안 나타나는 데 있다고. 그거 줄쳐놓고 빨리 확인하고 갑시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서식 몇 페이지에 있었어? 한 10몇 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렇게 말문제 보기를 구성하고 그랬어. 몇 페이지냐? 14페이지. 맨 위에 파란 글씨 한번 봐봐. 됐죠? 됐죠? 자, 7파. 그 기부금 한도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할 거라고. 7파. 그 세무조정은 여기 직접적으로 나타나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요? 됐죠? 됐죠? 자, 기부금과 배상과 계상은 기부금. 이 기부금에는 법정 기부금, 많이 헷갈린다.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이 있다고. 우리 사회조합 기부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계산하지 말자. 그리고 한도로 계산해. 이 책의 저자인 강기태 회계사님이 요 학구대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특별한 학구라기보다는 정리를 이렇게 해놔놓고 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좋아. 2차 시험장 가면 답안에다가 풀이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풀이 과정 이렇게 보여주면 깔끔하게 좋다고. 여기 한도를 계산할 거야. 한도. 한도는 이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시작한다. 왜? 여기 기부금 한도와 관련된 세무조정 해야 되니까 그전 걸로 해야지. 그전 거. 그런데 이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세무조정은 끝났네. 나머지 세무조정. 근데 뭘 주의해야 되는데 이 나머지 세무조정 중에는 비지정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도 들어가 있다고. 왜? 여기 세무조정은 기부금 한도 초과, 한도 미달에 관련된 세무조정만 여기 나타나. 그래서 우리 아까 기부금과 관련돼 가지고 승급 기부금이냐 아니면 미지급 기부금이냐에 따라 가지고 귀속시기에 따라서 송금사익 혹은 송금불사익 세무조정 했었지. 그런 것들은 여기 다 나타나. 됐어요? 그 세무조정까지 마친 차가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시작한다고. 됐어요? 7파. 그럼 이 차가감 소득금액은 위로 올라가 보면 결산세상 단기순이익에서 시작하는 거네. 결산세상 단기순이익 계산할 때는 매출액, 매출원가, 파급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에 기부금이 있었을 거라고. 그럼 이 단기순이익이라는 얘기는 기부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네. 한도 계산할 건데 차감한 후의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면 돼? 말도 안 되지. 차감액이 전으로 돌려야지. 차감액이 전으로 돌리려면 기부금을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기부금을 더하는 거야. 특례 기부금 더하고 일반 기부금 더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뺀다고. 뭘 빼야 돼?
2월 결손금을 빼. 2월 결손금을 왜 빼는데? 씨뿔 돈도 없어가지고 결손이 나는 주제에 무슨 기부야? 그 얘기.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을 빼서 한도를 줄여버린다고. 됐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뭔데? 저 2월 결손금의 범위를 기억해야 돼. 발생연도에 제한이 있냐 없냐 이거야. 여기는 발생연도에 제한이 있어. 됐어요? 그러면 15년짜리 그거. 됐죠?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는 거 어디서 공부했지? 자산수증액 채무매제일 할 때. 그지? 그리고 계산 구조, 과표 계산할 때 차감하는 2월 결손금은 발생연도에 제한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도 발생연도에 제한이 있다 그 얘기야. 됐나요? 됐어요? 요 금액에 한도를 곱해. 50%. 됐어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근데 뭘 좀 주의해야 되냐면 이 책의 저자인 강경태 회계사님이 칠판 봐봐. 요거를 기준금액이라고 표현하시거든? 약속이야 그냥 우리끼리. 칠판 잘 봐. 한 번밖에 설명 안 할 거야. 요걸 기준금액이라고 표현하신다고. 그래서 앞으로 산식에는 기준금액의 50%를 이렇게 곱할 거라고. 그 뭐 법 조문에 있는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법 조문에는 칠판 여기까지만 기준소득금액이야. 근데 나중에 현업에서 일할 때 이제 힘들어질 거야. 왜 힘들어지냐면 과거에는 내가 시험 준비할 때는 여기까지를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했어. 그래서 과거의 기준소득금액과 지금 기준소득금액의 범위가 달라.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강경태 회계사님이 그 기준금액이라는 용어를 그냥 만들어버린 거야.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수험생들이 헷갈려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만약에 혹시나 시험 문제에 출제 교수님이 기준소득금액이 얼마다라고 주시면, 자료를 주시면 여기까지는 얘기하는 거야. 2월 결손금 차감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출제 교수님이 기준금액이다 이래 줄 수는 없다고. 이 기준금액은 여기서 만든 용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됐습니다. 그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도초가 됐다. 한도초가 됐다. 그러면 송금물산이 특례기록은 한도초과액, 기타 사회유출. 됐나요? 칠판. 그리고 이 금액은 그대로 여기에 들어옵니다. 됐죠? 앞에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찾아가보세요. 48페이지였나 그때? 몇 페이지였지? 아니지. 더 앞이지. 더 앞에 가야 되나 보다.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가보세요. 한참 앞에 가야 돼. 몇 페이지냐? 27페이지. 찾았어요? 확인했죠? 돌아오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일반 기부금 한도로 가자. 일반 기부금 한도. 자, 일반 기부금 한도는 이렇게 된다. 똑같다 위에랑. 어떻게 똑같은데 이제 기준금액이라고 표현할 거야. 자, 기준금액에 몇 프로? 10%. 사회적 기업은 20% 곱할 거야. 그런데 특례기부금으로 이미 송금산입 인정된 금액 있지. 특례기부금으로 송금산입 인정된 금액을 차감해. 됐어요? 됐나요? 특례기부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인정액이야. 한도액이 아니라고. 한도액이 아니라 인정액이라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작년에 한도 초과돼가지고 올해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것도 여기서 빼야 된다 그 얘기야. 그렇게 나와야 문제가 퀄리티가 높아져. 됐습니까? 됐죠? 자,
자, 표 밑에 별표시 1번. 차가감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합병 분할에 따른 양도 차익은 제외한다. 그리고 별표시 2번. 2월 결손금은 발생연대 제한이 있다. 15년. 그런데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80% 한도 적용 범위는 기준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2월 결손금을 뺀다 돼 있죠. 그죠? 80% 한도 적용 범위는 뭐냐면 2월 결손금 차감할 때 각 사람들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하거든. 이게 원칙이야. 한도 없이 차감해 주는 건 중소기업이라고. 가서 보고 갑니다. 274페이지. 274페이지 결손금액 2월 공제돼 있죠. 그죠? 그때 밑에 법인별 공제금액 두 번째 박스에 괄호 1번 중소기업과 다음의 법인 눈으로 봐봐. 망할 것 같은 법인이지? 요런 데는 결손금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해준다고. 근데 밑에 괄호 2번. 그럼 괄호 2번은 뭔데? 원칙이지. 원칙은 각 사람들 소득금액의 80% 범위에서 공제해줘. 암기해야 돼. 나는 헷갈린다. 60%, 70%, 80%만. 그지? 처음에 80%, 70% 내려갔다가 다시 80%로 올라왔어. 경기가 안 좋아져. 헷갈린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됐어요? 7번. 각 사람들 소득금액 여기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각 사람 소득금액 나오지. 여기서 2월 결손금 차감합니다. 이 2월 결손금 차감할 때 각 사람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한다고. 근데 중소기업은 한도 없어. 망할 것 같은 기업도 한도가 없고. 요 80% 한도를 적용받는 범위는 요 2월 결손금 뺄 때 앞에 기준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한다 그 얘기야. 됐죠? 7번. 우리 시험에서 기부금 한도와 관련된 문제가 100문제 등장했다면, 가정을 해서 100문제가 등장했다면 95문제는 중소기업으로 등장했어. 한도 없도록. 근데 요즘에 이 바닥에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하시는 강사분들이 보니까 80% 한도가 적용이 되도록 모의고사를 출제하시더라고. 개관식 세법 체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시험에 등장하니까 준비를 해야 돼. 뭐 그래 까다롭진 않잖아. 됐죠? 별표시 3번. 별표시 3번이 뭔데? 특례기부금 송금 인정액. 그 인정액에는 2월에서 송금 산입된 금액도 포함된다 그 얘기야. 자, 밑에 세무조정.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송금을 사는 기타 사유주. 한도 미달하면 결산조정 사유. 세무조정 없다. 됐죠? 만약에 특례기부금이나 일반기부금이 한도 초과되가 송금을 사는 기타 사유 출되면 어떻게 되는데? 2월에서 송금 인정해줘. 아니 기부구나 활성화 차원인데 한도를 정해놔놓고 한도 초과되면 송금 인정 안 해주면 누가 기부를 한도 초과되게 하겠어. 그지? 그래서 2월에서 송금 인정해줘. 어떻게? 밑에 별표시에 첫 번째 점.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10년간 2월에서 송금 산입 한도 초과액 범위 내에서 한도액 범위에 대해서 송금 산입한다. 됐나요? 10년이야 10년. 됐죠? 그죠? 됐죠? 근데 밑에 비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사주자 기부금은 한도 초과액 2월 규정 없음으로 돼 있죠? 그죠? 문제를 하나 풀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1224페이지 가지고 풀어볼게요. 한도 초과액 2월 해주는 거 10년 꼭 기억해야 돼. 이것도 수험생들 많이 헷갈려 하거든. 과거에는 안 이랬어. 과거에는 이거 1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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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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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10년 이렇게 바뀌었다고. 예, 경과 규정 때문에 헷갈리니까 그냥 10년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2013년이었던 것 같아. 2013년 이후 지출금부터는 다 10년 동안 1월 공제한다 이렇게 바뀐 걸로 내가 기억이 돼. 지금 2025년이니까
과거 규정 기억할 필요 없는 거야. 다 10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10년으로. 그렇죠? 이런 걸 경과 규정이라고 그래. 과거 규정까지 기억해야 되는 걸. 그런 게 이제 소득세법에 많아. 소득세법에. 그래서 일할 때는 꼭 그 시대에, 그 사업연대에 적용되던 규정이 몇 년이었는지 꼭 확인해 봐야 돼. 이 바닥에 오래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매년 많이 개정이 돼. 대주주 범위 그냥 손 안 댈 거라고 이제 거의 확정된 것 같죠? 50억 기준으로. 우리 새로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상속세 저기 유상과세액이 아니라 취득과세액으로 바꾸는 거 그 2027년인가 2028년부터 적용할 거라더라. 그지? 그때 대봐야 돼 또. 대봐야 돼. 어디가 정권을 잡는지 또 모르고 강남의 부자들이 또 반발이 심할 수도 있고. 그지? 대봐야 돼. 지금 신경 쓸 만한 거. 근데 요번에 대통령 언론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속세 관련해가지고 배우자 공제 10억으로 바꿔줄 가능성이 있더만. 그리고 일괄 공제 한 8억으로 바꿀 거라대. 그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일단 18억이 넘어야 상속세가 발생해. 지금은 한 10억 좀 더 되면 상속세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확 넓어진 거지. 서울의 아파트가 보통 16억씩 한대.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해가지고 18억으로 맞출 거다라는 게 계획인가 봐. 근데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마 그래 안 하겠나 싶어. 근데 우리 1차 시험 범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안 들어간다고. 그치? 근데 이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물이 지난주에도 있던 물인가? 손에 잠깐 묻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엄청 찝찝하네. 지난주에도 이 손이 만병이고 손에 세균이 참 많아요. 애들이 입에 손을 자꾸 집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태태 손에 입에 손 넣지 마라 태태 이런다. 만병이고 걸레에서 나는 냄새 되게 싫어. 그래서 저는 집에 걸레가 없어. 물티슈. 걸레에서 나는 냄새 엄청 싫어. 군생활 할 때 마대 걸레 닦아봤지? 그지? 안 닦는 게 낫지. 냄새가 나니까. 그지? 그래요? 그랬더니 또 부작용이 있더라고. 이제 애들 초등학교 이제 댕기는데 학교 데리러 가면 이제 마트나 편의점 가고 싶은데 갈까 그러면 아빠 일단 집에 갔다 가면 안 돼? 왜? 응이 급하대. 학교에서 왜 안 했어? 학교 화장실 지저분한 거야. 학교 왜 화장실을 왜 지저분해? 막혀있는 변기도 있고 더러운 변기도 있고 막 그랬대. 그 막혀있는 변기를 왜 안 뚫어줘? 군대야? 논산훈련소야? 처음에 논산훈련소 갔더니 밤에 집합시키더라. 화장실에 다 집합시키대 조교가. 화장실 변기에 머리 막 그래. 화장실 변기에. 아니 변기 안에 머리를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기에 머리를 막 그래. 머리를 못 박겠어. 왜? 변기에 막 뭐가 가득 차 있어. 그때 이제 조교가 욕을 하는 거야. 이 정신 나간 XX들 변기가 막혔는데 거기다 또 똥을 싸고 앉았냐고 그러는 거지. 그랬지. 근데 그게 새로 리모델링 한 그거였거든. 대대였거든. 그때 제가 논산훈련소 입대할 때 리모델링 중이었는데 26년대까지 리모델링이 완성이 됐는데 내가 26년대였죠. 근데 변기가 그랬어. 안 막혀있는 변기 찾기가 힘들었지. 근데 요즘엔 그러면 난리 나지, 그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삼성이 나온 게 참 대견하지 않아. 요번에 삼성 핸드폰 새로 나왔는데 뭐 되게 좋다면서요. 25야 그러면? S25야? 삼성은 매년 나오는 거 아니야? 연도별로? 아이폰은 17이에요?
나왔어? 나올 거야? 나왔어? 지금 막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부산은 왜? 아 우리나라가 저기 이제 선출시국에 포함됐다면 이제 아이폰에서 차별 안 한다며. 우리나라 항상 이제 나중에 이제 출시하는 국가에 속해 있었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우선 그 저기 출시국에 들어갔다며. 판매하고 있어. 관심 없어. 너는 개념시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사회적 기업이 아닌 일이 돼 있죠. 그죠? 시험에 100문제가 나오면 99문제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에요. 주식회사 종료에 25기 2025년 풀이는 체크 다 하고 각 3년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시오 돼 있죠. 그러면 기부금 한도와 관련된 세무조정까지 해라 그 얘기야. 됐죠? 주식회사 종료는 중소기업이 아니래. 그러면 2월 교소금 차감할 때 기준 금액의 80%를 한도로 해야 돼. 됐죠? 기준 소득 금액의 80%를 잘못 얘기했다.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아니래. 됐죠? 자, 손익계산상 단기순이익은 3억이다. 서비스 비용은 6,500원. 점할게요. 봐. 결산상 단기순이익이 3억이다. 100만 단위 생겨갑니다. 자, 서비스 비용, 소구불사리, 기타 사유 중 6,500. 됐죠? 됐죠? 자, 그리고 기부금 외의 세무조정은 없다. 됐죠? 그럼 바로 이제 차감하면 소득금액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기부금을 먼저 지급했냐, 뒤늦게 지급했냐에 따라 가지고 세무조정이 있을 수 있어. 또 비지정 기부금 세무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그지? 그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지? 됐죠? 안 들어가는 건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된 세무조정만 안 들어간다고. 됐죠? 됐죠? 자, 밑에 이번에 25기업 2월 된 2월 결소금 총 5억 5천이 있다. 그 중에 6천은 13기에 발생했으니까 땡 날아갔네. 이때는 10년이었잖아. 그지? 그리고 4억 9천은 20기에 발생했다. 요게 올해로 넘어온 2월 결소금이네. 됐죠? 자, 24기 작년에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에 500이 발생했다. 됐어요? 됐어요? 수험생들이 또 그런 질문도 하더라. 기부금 한도 초과되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많아. 많다.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첫 거래처. 내가 부끄럽다고. 한 해에 매출이 2억 정도 되는데 기부를 2,400에서 2,500만 원을 기부를 한다고.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전자오르가 기억나? 거기. 한 해에 2,000에서 2,400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해. 대단하지 않냐? 부끄럽더라. 전화 통화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해? 수수료를 좀 더 주면 안 돼? 수수료를 청구해. 몽땅 청구해. 대단하지. 여사장이 혼자서 하는데 반말 비슷하게 하거든. 내보다 2살 미친데. 비슷하게. 나도 반말 비슷하게 하거든. 서로. 근데 자꾸 손해보는 느낌이야. 자,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액 500이 있어요. 올해는 넘어온 거. 자, 밑에 손익계산서 기부금 내 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돼. 됐지? 요렇게枠으로 그리는 거야. 회사가 계산한 기부금. 그때 특례기부금이 있고 일반 기부금이 있을 거야. 그리고 세법상 한도. 됐죠? 자, 밑에 손익계산상 기부금. 서울시에 기부한 게 있네. 왠지 특례기부금 냄새가 좀 나지. 그지? 보자. 3천만 원 기부금 잡아놨네. 토지를 현물로 기부했대. 옆에 보니까 서울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1억 원짜리 토지 시가가 1억인데 이걸 장부가액이 5천에 서울시에 팔았대. 저가 양도네. 바보냐 이거야. 아이들아. 특수관계가 있으면 도둑은 특수관계가 없네. 그러면 바보냐고? 의제기부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 그죠? 한번 해보자. 시가 얼마? 1억. 그럼 정상가액은 얼마야? 7천. 됐지? 저가 양도. 그런데 양도한 건 얼마야? 5천. 직접적인 세무조정 없이 이 2천만 원을 기부금으로 오면 되지. 됐어요? 기부금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서울시니까 특례기부금 2천만. 됐나요? 자, 그리고 계속 일정. 시가 8천,
장부가액 3천짜리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했대. 아, 요거 때문에 기부금 계정에 3천만 원이라고 써놨네 얘가. 그지? 그지? 그런데 원래 기부금은 얼마야? 3천만 원이지 뭐야. 그지? 왜? 현물 기부금인데 서울시에 했네. 그지?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잖아. 그지? 그러면 현물로 하면 장부가액 평가가 되지. 그지? 잘했네. 잘했다는 얘기는 세무조정할 거 없네. 그리고 여기 기재하면 되지. 특례 기부금 3천만 원 한 거 있네. 됐지? 그럼 우리는 이걸 조정한 거지. 회사는 지금 3천만 원만 기부금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이 특례 기부금인 거지. 앞에 건 누락했으니까. 그치? 됐어요? 됐죠? 붕괴 끊어줘야 되나? 붕괴 해답에 참고하세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중복돼서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밑에 사립대학. 왠지 느낌이 또 특례기부금 냄새가 나지? 1억 1천이라고 잡아놨네. 뭔가 보자. 2025년 3월에 사립대학에 시가 1억 1천, 장부가액 8천짜리 연구용 시설비네. 무상으로 기부했네. 그리고 차이 3천만 원을 처분 이익으로 잡았다네. 처분이 요거 가지고 한번 보여줄게. 앞에 거는 생략하고 요거 가지고 한번 보여줄게. 회사는 요렇게 잡았다네. 요렇게 기부금 1억 1천. 그지? 뭘 줬다는데? 건물? 어? 좀 도와주지. 뭐야? 시설. 시설 8천짜리를 주면서 1억 1천으로 잡고 처분 이익을 3천 잡았다네. 세법상 붕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 기부금은 무슨 기부금이야? 국가나 지자체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줬네. 그치? 특례기부금이라고. 뭘로 줬는데? 현물로 줬네. 시설로. 그럼 특례기부금 현물로 주면 평가를 어떻게 하는데? 둘 중에 그냥 장부금액이잖아. 특례기부금 장부금액이잖아. 그럼 얼만데? 8천이지. 8천. 그리고 붕괴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시설비 8천. 됐어요? 네. 자, 세무조정 해볼게. 회사가 계산한 수익과 비용이 있느냐? 수익 3천, 비용 1억 천. 세법상 입금과 송금이 있느냐? 송금 8천. 레이팅하니까 갔네. 직접적인 세무조정 없네.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기부금은 1억 천이 아니라 8천이라고. 요걸 한도를 비교를 해야 된다. 됐어요? 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또 넘어가자. 아동복지시설 왠지 느낌이 오는데 일반 기부금일 것 같은 느낌이 오네. 고아원. 근데 이게 용어가 바뀐 거. 요즘에 고아원이라는 표현이 없더라. 영아원, 양로원이라는 표현도 없고. 바뀌었나 보지 뭐. 그지? 근데 이거 관련하니까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기억나는데 그 서울에 그 뭐지? 그 신부님이 운영하는데 그 애 버리고 가는 데 있잖아.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 맞아? 베이비박스? 아니 저기 미성년자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자꾸 버리니까 버릴 거면 여기다 버리라.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시작했더만 베이비박스인가 그래가지고. 그지?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한두 명꼴로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잖아. 아무튼 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4,500만 원의 기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됐어요? 자, 요거는 일반 기부금이에요. 현금으로 줬다죠? 4,500 일반 기부금. 됐어요? 그쵸? 끝났네요. 자, 이제 한도 계산합시다. 한도는 차가운 소득금액에서 시작은 됐는데 세무조정이 요거 말고는 없네. 그지? 그럼 차가운 소득금액이 얼마인데? 차가운 소득금액이 2억 3,500이래. 그지? 2억 3,500에 뭘 더해야 되는데? 기부금 다 더해야 돼. 됐어요? 기부금 더하는 이유는 뭔데?
여기 손익계산서당 금액이 기부금이 차감돼 있으니까 그래서 더해야 돼. 7번 이걸 더하면 되는 게 아니야. 망한다고.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이 차감돼 있는 걸 다시 더해서 돌리는 거야. 손익계산서당 기부금을 더해야 돼. 그지? 그럼 얼마를 더하면 되는데? 얼마? 1억 8,500. 그지? 그지? 아니 1억 8,500이 아닌데. 지금 어디가 잘못돼 있지? 여기에 반영이 돼 있네. 여기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요 8천만 원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상 아까 우리 수익과 비용, 세법상 입금과 손금 비교했을 때 세무조정 사항이 없었지. 그지? 없었지. 그래서 요 금액을 가지고 해야 돼. 요 금액. 그러면 요게 1억 3천. 그럼 4,500. 1억 3천. 그리고 4,500 더하는 거라. 왜 이런데요? 손익계산서에 아까 영향 미치는 거는요. 처분이익이 있었잖아. 그래서 요 손익계산서 금액 그대로 1억 8,500을 넣을 거면 처분이익도 반영을 해줘야 돼. 처분이익도. 다시 돌아올게. 지워버려. 지워버리고 여기서 계산된 손익계산서 금액이 아니라 여기서 계산된 기부금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세무조정 사항 이런 거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 금액을 바로 집어넣으면 돼. 앞에 얘기한 거 지워버려. 지워버려. 자, 요걸 다시 집어넣는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데? 대답 보고 갈게. 이러면 안 나오네. 어디 있으면 좋겠는데. 있네. 4억 9천 이렇게 돼 있네. 4억 9천. 여기 4억 9천이다. 4억 9천. 요거를 세법상으로 기준 소득금액이라고 부르게 됐다. 됐어요? 한 단계 더 걸친다. 책의 풀이보다. 한 단계 더 걸친다. 그럼 다시 돌아가자. 그럼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특례기부금 한도부터 계산하자. 기준 소득금액 얼마? 4억 9천. 여기서 우리 뭐 빼야 되는데? 6월 결소금. 6월 결소금 빼야 되는데 이 6월 결소금은 아까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됐다. 80%. 됐어요? 2월 결소금 자체가 얼마가 있는데 지금 15년 이내 거. 15년 이내 게 아까 얼마가 있었더라? 제가 잘못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 여러분 이거 5억 4천이에요. 더 가면 5억 4천. 제가 답안에서 잘못 봤어요. 5억 4천이 4억 9천이 아니고 요게 4억 9천이에요. 요건 5억 4천이고요 2월 결소금이 4억 9천이에요 지금. 잘못 보고 썼어요 제가. 그죠? 다시 돌아올게. 기준 소득금액은 5억 4천이야 5억 4천. 그게 5억 4천 갖다 썼어. 그리고 2월 결소금 우리 아까 15년 이내분 4억 9천이었어요 4억 9천. 그러면 기준 소득금액의 80% 범위에서만 차감이 가능해. 그럼 요거에 80%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요거에 80% 곱하면 4억 3,200이 되나 봐. 그래서 2월 결소금은 4억 3,200을 빼. 뭐가 안 맞아? 차감 쪽에 235만 6원. 죄송합니다. 해답 보고 할게요. 이걸 빼면 안 돼.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왜 빼놨어? 왜 뺐어? 여기 앉아서 공부할 뻔했네. 아 미안해요. 암산으로 하는데 아까 여기 더 해야 되는데 빼놨어. 그럼 자 5억 4천 맞아요. 아 왜 뺐어? 더 해야지. 아 죄송합니다. 법인세비고 송금부산입이지 어떻게 송금산입이야? 그죠?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서 공부할 뻔했네. 그죠? 자 다시 정리합시다. 다시 정리합시다. 자 여기 아까 제가 이제 빼버렸어요. 결산은 당기 순이익에 송금부산이면 더 해야죠. 아까 2억 3,500이라고 썼잖아 내가. 암산으로 혼자 빼가지고 더 해야지. 됐죠?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기준소득금액 80%를 한도로 한다고. 그럼 4억 3,200이거든. 4억 3,200밖에 못 뺀다는 얘기야. 됐어요? 근데 시험에는 중소기업이다 이래 나오거든. 중소기업이다 이래 나오면 한도 없이 빼버린다고. 됐어요? 그럼 한도가 있는 게 조금 더 까다롭죠. 책에 있는 예제는 이거예요. 중소기업인 경우는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이제 해답 보고 갈게요. 해답 잘 보고 갈게요. 그러면 1억 800이 나오나 봐요. 이게 1억 800이 나오나 봐요. 1억 800. 됐어요? 됐어요? 자, 지저분하니까 여기서부터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에 50% 한도예요. 한도. 그럼 50% 한도 하면 얼마인데? 5,400만 원이에요. 됐어요? 됐어요? 7, 8. 특례기부금 1억 3천이에요. 한도는 얼마인데? 5,400이에요. 한도 초과됐네요. 얼마만큼 한도 초과됐는데? 이것도 해답 보고 갈게요. 8,100만원. 송금불사리.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액 8,100. 기타 사유 유출. 됐어요? 됐죠? 자, 이제 일반 기부금으로 갈게요. 일반 기부금. 위에 있는 숫자 그대로 갖다 쓸게요. 한도 어떤 거 갖다 쓸 건데, 요거 기준 금액 계산해놨지. 얼마? 1억 800 계산해놨잖아. 그지? 요걸 갖고 올게. 자, 1억 800 빼기 뭘 뺀다 했는데, 법 특례 기부금으로 송금 인정된 금액. 특례 기부금으로 송금 인정된 금액은 요게 아니야. 요게 아니라 요게 송금 인정됐지. 그지? 5,400. 여기에 사회적 기회 아닙니까? 10%. 됐죠? 그럼 얼마가 되는데? 540만 원이 됩니다. 됐어요? 됐죠? 자, 한도 초과입니다. 송금불사리. 지적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 3,960. 기타 사유출. 자, 여기까지 빨리 정리하시고. 하나만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기 뺀 안 맞지? 저기 24개 제외하고 맞아. 조금만 기다려봐. 여기까지 됐어요? 네. 됐나요? 네. 요렇게 해왔었어. 요렇게 해왔었다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로부터 이월된 한도 초과액이 있더라도 단기에 발생된 기부금부터 한도 초과 여부를 따졌다고. 그래, 한도 초과 되면 이월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부를 자꾸 하는 법인은 과거 것도 계속 이월돼서 오고 있고 올해도 계속 이월되고. 근데 아까 이월되는 기준이 1년, 3년, 3년, 5년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기부를 하려 해놓고 과거 거를 빨리 공제를 안 해주니까 과거 게 기한이 지나가지고 송금으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거야. 그리고 현업에서 실무진들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180도 바꿔버렸어. 180도 바꿨다는 얘기는 뭔데? 과거에 한도 초과된 걸 먼저 집어넣는 거야, 송금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결속 2월 공제랑 이제 방향을 똑같이 맞췄어. 완전 180도 바뀌어버렸어, 조문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칠판 잘 봐봐. 잘 봐봐. 아까 우리 한도 초과된 게 있었다고. 전기에 얼마 있었지? 500이 있었다고. 500. 이걸 올해 먼저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옛날 게 지워지겠지. 그 말에 있어서 한도 초과가 계속 생기면 최근 게 한도 초과되겠지. 그러면 2월 되는 금액에 실릴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2월 되는 공제되는 기간을 10년으로 또 늘려줘 버렸다고. 요렇게 해야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의
취지에 부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업에서도 머리 아플 일이 없어진 거예요. 최근 것만 자꾸 뒤로 넘어가니까. 자, 봐봐. 빨간불 한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한도를 계산하기 전에 한도를 계산해놓고 2월 된 걸 먼저 송금산에 시켜. 그럼 송금산이 전기 한도 초과 2월에 500 기타. 그러면 봐봐. 500만 원만큼 송금산이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한도가 원래 5,400이었는데 이 한도 5,400 중에 500은 써버렸다고 이제. 써버렸다고 한도를. 그럼 이제 한도가 얼마나 줄어? 4,900으로 한도가 줄지. 그지? 그러면 4,900으로 한도가 주니까 숫자를 따지면 8,100인 거야. 됐어요? 됐나요? 됐어요? 자, 조금만 더. 됐어요? 저기에 갖다 써볼게. 저기에 어디? 우리 차가감 소득금액까지 지금 계산했어. 그지? 차가감 소득금액 밑에 뭘 써야 되는데? 기부금 한도 초과액.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송금산액. 요거부터 써야지. 얼마? 500만 원.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 얼마? 8,100만 원. 또 얼마 있어? 여기 얼마 있어? 3,960만 원. 이렇게 들어온다. 됐어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각 소득금액은 계산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합리적으로 바뀌었어요. 합리적으로. 과거에는 기부를 많이 하는 회사는 재작년 것도 남아있고 작년 것도 남아있고 이랬었던 계속. 그래서 2월 되는 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 강의할 때 결속 기부금 2월 되는 거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 강의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어. 이렇게 됐어? 쓸 게 뭐가 그리 많아? 여기 됐어? 가정할 거야 지금부터. 가정할 거야. 문제 퀄리티를 높일 거야. 어떻게 가정할 건데? 제발 요거 없다고 가정할게. 요거 없어? 계산기 좀 도와줘야 돼. 없어? 없어? 그럼 올해 특례 기부로 지출한 금액이 없다는 얘기야. 차가금 소득금액 다시 뽑아보자. 차가금 소득금액에서 기준 소득금액 다시 뽑아보자. 지우자. 위에 파란 글씨 덧들려 했는데 지저분해서 그냥 지우고 갑시다. 숫자 더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도와줘라. 됐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차가감 소득금에서 우리 기준금액 계산할 거야. 기준금액 계산을 하면 기부금을 더해야 돼. 기부금 특례 기부금 없어. 그지? 그리고 일반 기부금 4,500이야. 자, 이거 도와줘. 그러면 4억 1,000 이래 되나? 4억 1,000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기준 소득금액이라고. 됐죠? 자, 한도 계산하러 갑니다. 한도 계산. 특례 기부금 한도 계산합니다. 특례 기부금 지출한 게 없는데 무슨 한도 계산입니까? 작년에 넘어온 거였거든. 그것 때문에 한도 계산을 해야 돼. 없어도. 아시겠죠? 시험 문제의 퀄리티가 높아지려면 특례 기부금 없다라고 나오는데 한도 초과된 게 있다라고 나온다. 그러면 한도 계산 꼭 해야 돼. 같이 해볼게. 한도 계산. 기준 소득 금액 얼마? 4억 1,000. 4억 1,000. 여기서 뭘 빼야 되는데 2월 교소금 빼야 되는데 없다라고 가정하자. 계산하기 편하게. 2월 교소금 지금 없다. 없다. 됐지? 그럼 여기 한도 50% 하면 얼만데? 2억 500이네. 됐지? 지출한 거 없네? 전기로부터 2월 된 거 있잖아.
송금 산입 시켜야지. 그지? 송금 산입 시킨다. 송금 산입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액 정기로부터 이월된 거 500만원 기타.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일반기부금 한도 계산하러 간다. 일반기부금 기준소득금액, 기준금액 그지? 4억 천. 4억 천. 여기서 뭘 빼는데? 특례기부금으로 송금 산입 인정된 금액 올해 없는 게 아니라 500만 원만큼 있다고. 요걸 빼줘야 돼. 그래서 특례기부금 올해 지출한 게 없더라도 한도 초과된 게 있으면 일반기부금 한도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특례기부금도 한도 계산을 해야 돼. 요거에 10%. 요거 한 번만 해줘라. 4,050? 50? 그럼 한도 초과 얼마야? 송금물 산입 450만원 기타 사유주. 됐어요? 숫자 갖다 써보자.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 450만원, 한도 초과 2월액 송금 산입 500만원. 이렇게 되죠. 됐어요? 대비할 수 있겠죠. 요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자꾸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 정기에 한도 초과 2월된 금액을 주고 단기에는 특례 기부금 지출액이 없다 이란다고. 그러면 수험생들이 없으니까 일반 기부금으로 바로 갈까? 왜? 시험 문제에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오 이래 나오거든. 근데 꼭 한도 계산을 해야 돼. 2월 된 거 송금산입 하니까. 됐죠? 됐죠? 이러면 이제 문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저가형도 고가면 요거를 건드리는 거지. 의제 기부금 문제. 됐나요?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안 풀어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 정도 보고. 그 2월 된 거 송금산입 할 때는 기타야. 2월 된 거 송금 산입할 때는 기타라고. 됐죠? 자, 그게 4-215페이지 저 밑에 사례의 그림에 있어요. 됐죠? 됐나요? 파란 글씨 송금 산입 기타 돼 있죠? 그죠? 오케이, 세 문제 정도 다 잘 버텼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4-217페이지 보면 밑에 풀이 왁구 있죠, 왁구. 그죠? 요런 틀. 요게 지금 칠판에 보여준 틀이거든. 요대로 2차 시험 답안에다가 쓰면 깔끔해. 군더더기 없이. 더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부금과 관련된 문제 풀이 할 때는 연습장에 요런 형태로 좀 시작을 하라. 됐습니까? 그리고 기준금액인지 기준소득금액인지 그거 표현에 대해서 좀 주의하고. 기준소득금액이라는 용어가 변했기 때문에 주의하고. 됐죠? 잘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미룰 데가 없습니다. 울어도 되는 시간이 왔어요. 충당만. 그죠? 잠깐 쉬어줘야 안 되겠어요? 충당만 할 건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졸면 안 돼요. 안 졸아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졸면 안 돼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